자, 그러면 이제 535페이지입니다. 자, 이제, 저거 착과수 조사를 하면서 이제 미보상 비율도 손해평가사들이 잡는 거예요. 그래서 미보상 비율을 이제 어떤 사유로 잡냐면, 그 박스를 보면요. 첫 번째, 제초 상태를 가지고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보니까 과수원에 잡초가 엄청 무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잡초 제거도 하지 않고, 그렇게 함으로써 영양분이 사과나무에 갈 게 잡초가 영양분을 빨아먹거나 뭐 이런 영농과를 제대로 안 했다는 거예요. 또는 뭐 비료도 뿌리고 그다음에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뭐 그런 걸 안 해가지고 또는 이제 그 병충 예방도 했어야 되는데 아내가 병충의 상태도 봐야 되고요. 그다음 기타 영농 뭐 기술 부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고서 미보상 비율을 잡습니다. 그럼 밑에 보면 일단 먼저 동그라미 1번에요. 자, 제초 상태를 보겠습니다. 자, 과수 품목은 피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잡초만 해당되는데, 자, 보면 잡초가 농지 면적의 20% 미만으로 그 과수원에 가보니까 분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해당 없으면 20% 정도는, 그 정도는 일부러 키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는 그 미보상 비율을 잡을 그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해당 없습니다. 그럼 해당이 없으면 위로 표로 올라가 보면 해당 없음에 해당되면 제초 상태에서 미보상 비율은 0%가 되는 거예요. 미보상 비율 안 잡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미연반에 가보면 잡초가 농지 면적의 20% 이상이면서 40% 미만 정도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미흡에 해당돼요. 미흡. 그러면 위로 올라가서 이런 경우에는 제초 상태를 가지고 미보상 비율을 10% 미만으로 잡아요. 손해평가사가 봐가지고 자기가 봤을 때 이 정도면 한 5% 미보상 비율을 5% 잡아야 되겠다. 좀 심한, 이건 좀 그런데 하면 이제 9% 미만이니까 9%까지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보상 비율을 이렇게 잡는 겁니다. 근데 분량은 잡초가 농지 면적의 40% 이상이면서 60% 미만이다. 이렇게 분포를 한 경우 또는 경작불능 조사 진행 건인데 정상적인 영농활동 시행을 증빙하는 자료가 부족한 경우 이런 경우는 이제 불량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작불능은 우리가 그 식물체 비율이 몇 퍼센트 이상이죠? 식물체 비율이 그 65% 이상일 때죠. 그러니까 그 과수원에 예를 들면 과수원에 그 피해가 났는데 식물체 비율이 크게 났습니다. 그런데 65%가 안 돼가는 50% 정도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크게 났지만. 그러니까 경작불능 보험금을 받으려고 하냐면 피해가 한번 크게 나니까 그 이후에는 영농 활동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60% 되게끔 안 해버리는 겁니다. 안 해가지고 그 조사를 경작불능 대상인 조사를 나갔더니 나가게 되면 이제 그 영농 활동을 했는지 비료 줬는지 제초제 뿌렸는지 확인해야 됩니까? 그래가지고 그 비료 구입하신 그 영수증이라든지 또는 농약 영수증 같은 거 좀 보여달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분이 이런 걸 제대로 안 했을 테니까 안 했으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3월 달에 건 있는데 최근에 건 없는데 내가 어디나 좀 찾지를 못하겠네? 이러는 거예요. 이제 최근 게 없다는 거예요. 최근 게. 그러면 없는 게 아니라 자료가 부족한 거예요. 부족합니다. 이러면 이분이 최근에 이걸 이 피해를 더 키우려고 영농활동을 안 했나 보다. 그래서 이제 불량으로 잡는 거예요. 그럼 불량이 되면 불량으로 위로 올라가게 되면 불량은 미보상 비율을 20% 미만까지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19%까지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매우 불량은 잡초가 농지 면적의 60% 이상이에요. 잡초가 엄청나게 우거져 있습니다. 가보니까 사과나무가 심어져 있는 사과 착과 들어갔는데 보니까 풀이 너무 길어가지고 막 풀을 헤치고 들어가야 돼요. 풀을 막 헤치고 들어갑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장화 신고 가겠지만 여자분들 손해평가사든지 막 들어갔더니 막 풀을 헤치고 막 거미줄도 있고 막 그런 거야. 들어갔는데 보니까 뭐 밟히는 것 같아서 보니까 뱀이 기어다니고 막 그러는 거야. 그 정도 되는 거야. 이게. 관리를 안 해가지고. 이러면 매우 불량으로 없는데 그래서 또 손해평가로 나가시면 보통 2인 1조로 주로 나가는데 2인 중에 한 명이 여자분이면 이 여자분은 자기랑 같이 조사 나갈 사람이 여자이기를 원할까요? 남자이기를 원할까요?
그렇으면 남자이길 원해. 남자일 무거운 것도 막 들고 이렇게 과일 무거운 박스 들고 이러야 되니까 보통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상태예요. 또는 마찬가지로 경작불능 조사 진행 건인데 경작불능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아예 정상적인 영농활동 시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한 게 아니라 아예 없어요. 아예. 뭐 몇 개 없는 게 아니라 지난번 건 없고 지난번 건 있는데 뭐 이번 게 없는 게 아니라 아예 없는 거야. 아예. 이러면 아예 안 했다는 거니까 매우 불량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매우 불량으로 와가지고 일단은 그 제초 상태만 가지고 20% 이상을 잡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미보상비를 잡는 게 찹추만 있는 게 아니라 병해충도 마찬가지입니다. 병해충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병해충이 농지 면적의 20% 미만이면 역시 해당업성. 넘겨서 20에서 40% 미만이면 미흡, 40에서 60이면 불량, 60 이상이면 매우 불량 이렇게 잡는 거예요. 찾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기타 사유를 가지고도 미보상을 잡는데 기타 상태를 보니까 이분이 농사 지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번에 기농해가지고 영농 기술이 부족한 게 판명이 됩니다. 또는요 영농상 실수가 있는 거예요. 비료를 준다는 게 제초제를 뿌려버리거나 이런 거 있잖아. 실수해가지고 그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그 등등 거기 보게 되면 생리장애 등등 상하는 손해 이외의 사유로 비가 발생한 걸로 추정되는 경우. 예를 들면 해걸이라든지 생리장애라든지 시비관리, 토양관리, 그다음에 전정, 강전정을 해버리거나 이런 거예요. 강전정은 뭐냐면 잘라버리는 거죠. 잘라버리는데 강전정은 뭐냐면 그냥 우리가 이렇게 그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있으면 이제 요걸 우리가 주간이라고 부르고 그다음에 첫 번째 나오는 가지를 우리가 주지라고 부르고요. 또 여기서 나오는 것은 이제 아주지라고 하는데 전정을 하더라도 이런 걸 좀 잘라내야 되는데 이분이 이렇게 있으니까 그냥 요걸 통째로 그냥 원가지 하나를 그냥 통째로 잘라버립니다. 이런 걸 심하게 정정한 겁니다. 이런 걸 강전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면 여기에 달릴 수 있는 과실이 줄잖아요. 이 가지에 달릴 게 이렇게 해버리거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쨌든 보상하는 손해 이외의 사유로 피해가 발생한 겁니다. 이럴 때는 이제 기타다라고 해가지고 이걸 이유로도 미보상 비율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미보상 비율 사유는 다시 앞으로 와서 세 가지인 겁니다. 제초 상태, 병해충 상태 각각 하나씩이고요. 그 다음에 기타 총 3개가 됩니다. 3개. 이럴 때 그 박스 밑에 있는 표현이 중요한데 박스 바로 밑에가 중요한데요. 미보상 비율은 보상하는 제 이외의 원인이 조사농지의 수확량 감소에 영향을 준 비율을 의미하는데 제초 상태나 병해충 상태 및 기타 항목에 따라 가지고 그거 중요합니다. 개별 적용을 한 후 해당 비율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자 적과 착과 조사를 하고 나서 보니까 적과 착과 조사한 다음에 보니까 이분이 그 풀을 잡초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초 상태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면 이걸 기준으로 5% 미보상비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풀만 많은 게 아니라 보니까 병충해도 많은 거예요. 그러면 이 병충해에 대해서 또 내가 5%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미보상 비율 사유가 달라요. 다릅니다. 사유가 하나는 제초 상태 5%고 하나는 병해충해. 이럴 때는 이 두 개 합산해가지고 미보상 비율은 10%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 되죠? 사유가 다르면 합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은 적과 착과 조사인데 피해 사실 확인 조사할 때도 그렇고요. 하여튼 조사만 나가면 무조건 미보상 비율을 조사합니다. 예를 들면 3월 2일에 피해 사실 확인 조사를 나갔더니 제 상태로 가지고서 5% 병해충으로 5%를 잡았어요. 그리고 다시 4월 달에 또 우박피해가 있어가지고요. 또 피해 사실 확인 조사를 하면서 또 조사해봤더니
그랬더니 이때는 제수 상태로 또 10% 미보상비율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병의 충은 이제 그대로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5%. 이건 이제 제초해가 없는 걸로 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만약에 같은 사유가 있으면 같은 사유가 있으면 이 중에서 큰 거 하나만 적용을 해요. 이런 경우에는요, 이런 경우는 제수 상태는 10%로 하게 되고, 병의 충 5%가 있으니까 플러스 5% 해가지고 미보상은 15%를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사유면 큰 거 하나 적용하고, 다른 사유면 더하는 거예요. 그럼 만약 여기도 제초가 10%고 병충에도 이게 또 있습니다. 그래서 사유를 보니까 이때도 만약에 10%가 있다는 거예요.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러면 이 중에 큰 거 10%에다가 플러스 이 중에 큰 거 10% 해가지고 합산해서 미보상 비율을 20%를 잡는 거예요. 미보상 비율이면서 미보상 비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보험금은 줄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미보상 비율을 조사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왔어요. 자, 그러면 다시 보면, 자, 2월에 보험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평년 착과수를 8만 개로 해가지고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6월 20일에 적과를 하고, 적과 후 착과수 조사를 했더니 착과수가 예를 들면 3만 4천 개였다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때 적과 착과수 잘 거고요. 근데 이제 그 전에 예를 들면 3월 5일에 뭐래요? 동상해 피해가 발생합니다. 또는 5월 2일에 우박이 와가지고 우박 피해가 발생해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적과전 종합에 가입한 경우를 기준으로 예를 들어보게 되면, 자, 이때 말고 그 전에 동상해 피해를 냈게 되면 종합에 가입했을 때, 동상해는 보상하는 죄 아니에요. 종합에 가입했을 때 동상해는 보상하는 죄 맞죠? 자연재해니까. 우박도 마찬가지로 자연재해니까 보상하는 죄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동상해 피해 입었습니다라고 신고를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피해 사실 확인 조사를 하게 된다는 거죠.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피해 사실 확인 조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444페이지 가보면 피해 사실 확인 조사가 나오는데요. 조사 대상은 적과 종료 이전, 다시 말해서 적과 전에 대상재해로 사고가 집생 과손에 대해서 하게 됩니다. 대상재해가 바로 종합이니까 자연재해 조서의 화재가 되는 겁니다. 그로 인한 사고 접수 과손에 대해서 사고 접수 직후에 바로 피해 사실 확인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피해 사실 확인 조사를 하게 되면 일단 먼저 제일 먼저 하는 게 보상하는 재해로 인한 피해가 맞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보상하는 재해가 맞느냐, 이 동상해가 맞느냐, 우박이 맞느냐, 그러면 보상하는 재해로 인한 피해 이제 확인하는데요. 확인 방법은 재해에 대한 거니까 이건 당연히 기상청 자료를 확인해 보면 되는 거예요. 보니까 3월 5일에 보니까 기상 자료를 보니까 완주군의 기온이 어땠다, 동상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상청 자료를 확인하거나 또는 현장에 가보는 거죠. 그래서 현지 방문을 통해서 보상하는 재해가 있었는지 확인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재해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인정되는 게 아니라 피해를 봐야 되는 거예요. 재해가 추위가 있었지만 피해를 안 입으면 보험이 안 나가겠죠. 그래서 피해를 이 과수원이 입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고요. 그에 대한 이제 근거 자료로서는 보상하는 재해에 대한 근거 자료로서는 기상청 자료나 기술센터 여기에서나 손해평가원의 소견서가 될 거고, 피해에 대해서는 이제 피해 과수원의 사진이죠. 그래서 멀쩡하면서 그 과수원 사진 하나 찍고 전반적인 피해상 나오도록,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그 사과에 대해서
사과나무에 대해서 사진을 찍는 거예요. 세부적인 피해 사항이 나올 수 있도록 각각 촬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손해평가 업무를 하시게 되면 다들 좋은 핸드폰 가지고 있겠지만 사진이 잘 찍히는 핸드폰이 필요합니다. 또 사진 찍을 일이 많아요. 사진 찍을 일이 많습니다. 만약에 이제 그 가축손해 가축피가 발생해가지고 손해평가 나가게 되면 사진을 찍어야 돼요. 소 사진 찍고 그 소 귀에 붙어있는 이표도 찍고 막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사진 많이 찍어야 돼요. 같은 거. 여자분들 사진 찍는 거 좋아하니까 거기 가가지고 뭐 셀카 찍고 이렇게 소하고 같이 그러면 안 되는 거. 그거는 나 손해평가 한다는 거 막 드러내고 싶어가지고 사과 나무 딱 잡고 셀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농민 입장에서는 지금 피해를 받아 죽겠는데 셀카 가장 이쁘게 해가지고 셀카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일하는 모습은 옆에 딴 사람 찍어줘야 돼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 보상제로 인한 피해 여부를 이제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근데 단 태풍처럼 재해가 누가 보더라도 명백하다 또는 피해 사실 확인 조사가 아니라 바로 추가 조사를 이렇게 하게 되면 피해 사실은 생략할 수도 있겠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피해 규모를 확인합니다. 피해 규모 확인은 보통 이제 자연재해 같은 경우에는 동상에 오면 그 농지, 그 과수원의 전체가 다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피해 규모 확인을 안 해요. 어차피 이 과수원이 다 동상에 피해를 입는 거니까. 그래서 이 피해 규모를 확인하는 것은 자연재해가 아니라 조수해나 화재 때만 하는 거예요. 조수해 화재로 일부 나무 피해가 있을 때만 그럴 때만 피해 규모를 확인하는 겁니다. 자, 이런 조수해. 자, 이게 사과수원이에요. 그러면 멧돼지가 배가 고프니까 가족들을 몰러 와가지고 사과를 뜯어먹고요. 사과나무를 예를 들면 박살냅니다. 그런데 이 사과수원에 있는 사과나무를 멧돼지가 다 박살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해봤자 이게 뭐 대여섯 그루 이 정도죠. 멧돼지가 오면 이 가수는 아예 박살내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중에 한 대여섯 그루 정도 피해를 입는 거죠. 또는 화재가 납니다. 화재 하잖아요. 여기서 누가 이제 뭐 잘못하다가 그 자연 생활 하시는 분이 밥에 먹느라고 불 피우다가 불이 나가지고요. 이 불이 번집니다. 불이 번져가지고 이 사고가 손 쪽에 이만큼 불이 치고 나가는 거예요. 또 이제 화재나 이 조수에는 일부 피해가 발생하는 거예요. 일부 피해가.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 피해 규모를 확인한다는 거예요. 피해 규모를. 자연재해 같으면 전체 피해를 주니까 규모 확인할 필요 없고 이런 거 조수나 화재는 일부 피해가 발생하니까 그럴 때만 피해 규모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해 규모 확인할 때는 이제 피해 대상 주수, 나무니까 나무를 확인하게 되는데요. 그때는 이제 뭘 조사하느냐면 고사주수, 멧돼지가 뿔로 받아가지고 나무가 쓰러져요. 자, 사과나무, 이 사과나무가 그 과수원에 있는 나무가 튼튼하게 이렇게 있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 그렇게 튼튼하지 않습니다. 멧돼지가 한번 박아버리면요, 그냥 이렇게 넘어져요, 이렇게. 그렇게 단단하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그럼 이제 나무가 쓰러지는 걸 우리는 토복이라고 합니다, 토복. 나무가 쓰러지잖아요? 그럼 45도만 기울면 나무는 다 죽어. 45도만 기울면 나무는 다 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러져가지고 죽는 고사나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고사나무가 있는지 또는 그다음에 이제 수학 불량주수 확인하는 거예요. 수학 불량주수는 고사주수하고 수학 불량주수 개념을 잘 못 잡을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고사는 그냥 죽은 거예요. 얘는 중상이에요. 중상. 얘는 아예 죽어버리는 거고 얘는 숨만 붙어 있는 거예요. 숨만 붙어 있는 겁니다. 얘가 수학 불량이에요. 얘는 아예 사망. 얘는 숨만 붙어가 중환자실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진 않았지만 수학이 불가능할 정도로 피해 입은 거 이런 거예요. 그래서 고사주수가 몇 주인지, 수학불량주수가 몇 주인지 이런 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나무 중에서 죽었거나 수학불량 정도는 아니고 조금 피해를 입은 게 있습니다. 그 고라니가 와가지고 입만 뜯어먹었거나 또는 가지 정도 한두 개 멧돼지가 부러뜨리거나
이런 건 조금 피해가 입은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일부 피해 주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걸 파악을 해가지고요. 우리는 이걸 통해서 뭘 구하려고 하냐면 이제 이렇게 해서 나무 피해율을 구하는 거예요. 조수의 화재로 인한 나무 피해를 구합니다. 이 나무 피해율은 실제 결과 주수분해 고사주수 플러스 수학불능주수 플러스 일부 피해 주수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게 바로 나무 피해율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보면요. 자, 우리가 지금 보험금 때문에 이걸 하고 있는데, 자, 착화감소 보험금은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착과 감수량을 산정하는 건데요. 착과 감수량은 착과 감수 과실수에다가 가입 과중을 곱하는 거다 이렇게 했죠. 이 착과 감수 과실수를 구하는 게 핵심인데, 착과 감수는 적과 전에 종합위험에 가입을 했을 때 자연재 조수의 화재로 이 과수원 전체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이때는 아까 했잖아요. 평년 착과수에서 적과후 착과수를 뺀 거예요. 뺀 겁니다. 그런데 종합에 가입을 했지만 자연재는 없고요. 조수에나 화재로 일부 나무만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이럴 때는 이 착과감소가 실수를 어떻게 산정하냐면 요거 평년 착과수에서 적과후 착과수를 뺀 거하고 평년 착과수에다가 보험회사가 인정해 줄 수 있는 최대 인정해 줄 수 있는 피해율을 곱하는 거예요. 곱해가지고 요 둘 중에서 작은 걸 착과감소 과실수가 있습니다. 이때 최대 인정 피해율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요 나무 피해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뭐 피해율 중에서 보험회사가 최대로 인정해 줄 수 있는 건데 이때는 하나밖에 없어요. 나무 피해율. 이게 바로 나무 피해율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럼 예를 들어서 자 3월 5일에 동상에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피해 사실 확인 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5월 2일에 우박이 아니라 조수에 피해를 입어가지고요. 피해 사실 확인 조사를 했습니다. 피해 사실 확인 조사를 해보니까 자 고사주수가 지금 현재 여기가 300주예요. 실제 결과주수가 300주인데 조사를 해봤더니 고사주수가 멧돼지나 화재로 인해 가지고요 10주 죽은 게 10주가 돼요. 그 다음에 수학불능주수가 2주가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일부 피해 주수가 3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죽어버린 게 10개 나무가, 그 다음에 죽지나 수만 붙어 있지만 과실이 없는 게 2주, 그 다음에 가지 몇 개 부러진 게 3주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무 피해율이 얼마예요? 나무 피해율은 실제 결과 주수니까 300주분의 지금 공식에 하면 고사 10주 플러스 수학불능 2주 플러스 1피해주수 3주 이러면 얼마예요? 0.05 5% 피해를 입은 거죠. 그러면 5% 피해를 입었으면 평년 착과수가 8만 개였습니다. 그러면 8만 개 곱하기 0.05 이러면 몇 개예요? 4,000개 4,000개의 피해를 입은 아까 평착에서 적착을 빼게 되면 이거 몇 개였어요? 8만 개에서 3만 4천 개를 빼게 되면 4만 6천 개잖아요. 그래서 이 둘 중에서
작은 걸 차과함수화 실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거니까 4,000개가 되겠어요. 4,000개. 그럼 그만큼 요걸 했을 때보다 공놈이 줄겠죠. 그럼 당연한 거예요. 왜? 이 경우에는 과수원 전체가 피해 입은 게 아니라 일부만 피해 입었어요. 일부만. 그러니까 작은 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4,000개를 기준으로 해서 감소량, 감수가 아니라 차감소량을 산정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자, 그 나무 피해율이 만약에 뭐 80%였다. 5%가 아니라 80% 입었다. 예를 들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80% 의미가 0.8이 되겠죠. 그럼 몇 개 나오죠? 6만 4천 개죠. 승입니다. 이럴 때는 이 6만 4천 개를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작은 거, 얘를 인정해 주는 얘를. 왜? 원래 8만 개였는데 이만큼 남았으니까 요 한도를 넘을 수는 없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개념인 겁니다. 자, 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그 차고함수 가질수가 표현 차고수에다가 최대 인정 피해를 곱하는데 이것의 한도가 얘라는 거예요. 얘 한도. 최대한 줄 수 있는 게 이건 거예요. 최대한. 그래서 일단 조수나 화재로 일부 나무가 피해 입은 경우에는 차고함수 가질수는 평차에서 절차를 뺀 거하고 표현 차고수에다가 나무 피해율인 최대 인정 피해율을 곱한 것 중에서 작은 걸 감소화 실수로 해서 보험금을 산정하기 때문에 요것 때문에 요 최대 인정 피해율, 나무 피해율을 알기 위해서 이런 피해 규모를 확인하는 거예요. 자, 피해 규모 확인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피해 규모 확인했고요. 그다음에 추가 조사가 필요한지 여부도 판단하게 됩니다. 추가 조사가 필요한지 여부는 어떤 재해가 발생했느냐, 그 다음에 어떤 특약에 가입을 했느냐에 따라 가지고 어떤 추가 조사가 필요한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미연반에 보면 추가 조사할 내용, 즉 추가 확인 사항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특약에 가입했냐면 오종 한정 특약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상재해가 우박이에요. 이럴 때는 요 피해 사실 확인 조사에다가 플러스 추가로 유가 타박률을 조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예를 들면 적과전 종합위험에 가입했습니다. 잘 보세요. 종합에 가입했습니다. 3월 5일에 동상해가 있습니다. 5월 2일에 우박 피해가 났습니다. 우박 피해가 난 거예요. 그에 따라서 이제 피해 사실 확인 조사를 하게 되는데 우박에 이제 유가가 맞아가지고 이제 피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 이때는 유가 타박률 조사를 해요, 안 해요? 네? 안 한다는 거죠. 안 나옵니다. 유가 타박률 안 합니다. 우박 맞았던 말든 그냥 우박 피해 입으셨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저거 차과 조사해가지고요. 이거 다 보상, 이거 안에 다 들어가니까 이거 다 보상해드릴 겁니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박 피해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유가 타박률 조사하는 게 아니라 유가 타박률은 5종 한정 특약에 가입했을 때만 보상해 주는 거예요. 조사를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자 5종의 경우에는 보상하는 재해가 태풍, 강풍, 지진, 집중호우, 화재, 그 다음에 뭐예요? 우박이죠. 우박입니다. 자, 5가지예요. 태풍, 강풍, 지진, 집중호우, 화재, 우박에 대해서는 보장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자, 예를 들어봐요. 5종 한정 특약에 가입했습니다. 자, 3월 5일에 동상해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피해 사실 확인 조사해야 하네요. 안 한다는 겁니다. 여기는 안 한다는 거예요. 동상해로 피해를 입든 말든 이 5개만 보장받기로 했으니까 피해 사실 확인 조사 이거 안 한다는 겁니다. 동상해 왔는데요. 동상해는요 해당 안 됩니다. 이거 학수는 이러고 끝나는 거예요. 자, 그리고 5월 5일에 우박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우박이요. 그럼 우박은 보상하는 재해죠. 이거 이제 보상을 해줘야 돼요. 자, 그러면 적과 후 착과 조사를 했더니 34,000개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34,000개 요사에 나는 게 예를 들면 46,000개는요
동상의 피하고 우박 피가 합쳐가지고 이걸 맞는 거 아니에요. 동상의 피해 플러스 우박 피해 합치니까 이만큼 피해가 된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중에서 5종이니까 동상의 피해는 보상 안 해주는 거예요. 안 해주니까 이걸 다 보상해 주는 게 아니라 우박으로 인한 피해만 보상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종 한정의 대해서 특이하게 가지고 우박 피해가 발생했을 때 이럴 때 우박으로 인한 피해를 확인하기 위해서 유가 타박률을 조사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걸 하는 이유가 그래서 유가 타박률 보시면요 5종 한정 특이하게 가해봤을 때 우박 피해가 생겼을 때만 이럴 때 유가 타박률을 조사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게 되면 박스 안에 보게 되면요. 자, 유가 타박률을 확인하는 방법은 자, 적과 전에 착화된 유가나 꽃눈 등의 우박으로 피해를 입은 유가의 비율을 표본 조사하는 건데 자, 표본 주수는 조사하는 방법이요. 표본 주수를 정하는데 표본 주수는 조사 대상 주수를 기준으로 품목별 표본 주수에 따른 표본 주수를 산정을 하게 됩니다. 여기는 뭐 품종별, 제방식, 수령별로 뭐 비례 배정한다 이런 말 없죠? 그런 거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총 뭐 두 품종이든 뭐든 총 실제 결과 주수가 예를 들면 300주였습니다. 자, 미보상 없고요. 고사 준 것도 없고요. 수학 불능도 없어요. 그러면 조사 대상 주수는 몇 주예요? 300주가 되겠죠. 이 두 품종이든 뭐 따질 필요 없어요. 그럼 300주면 표본 주수를 산정합니다. 표본 주수는 몇 주예요? 3 더하기 7이니까 표본 주수는 10주가 되겠죠. 그죠? 10주 표본 주수를 산정을 하고 표본주 간격을 띄어가지고 300주에다가 띄어가지고 30개마다 띄어가지고 표본주를 선정하는 겁니다. 자, 표본주가 선정이 되면 표본주에다가 역시 분홍빛 리본 묶고 표본주의 동서남북 네 가지의 결과지예요. 가지입니다. 이렇게 있으면 네 가지에서 가지별로 몇 개 유가 5개 이상의 유가를 표본으로 추려가지고요. 우박에 두들겨 맞은 피해 유가와 우박에 안 맞은 정상 유가를 조사를 하는 겁니다. 파악해가지고요. 유가 타박률을 조사를 하는 거예요. 지금은 적과 전이에요? 적과 후예요? 지금 적과 전입니다. 지금 전이니까 예를 들면 사과나 배 같은 경우에는 이 과총에 하나만 달려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달려있겠죠. 여러 개가 달려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우박이 온 거예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중에서 과총 중에서 얘가 우박이 맞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선 가운데는 얘가 맞았고요. 여기서는 이제 예를 들면 얘가 맞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맞은 게 다 틀릴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그 가지별로 5개 이상의 유가를 표본 추출할 때 이 사과나 배는 과총 형식으로 있으니까 유가가 이럴 때는요 동일한 위치 번호를 가지고서 유가 타박률을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부터 번호를 만약에 1번, 2번, 3번, 4번, 5번이다. 내가 만약에 이렇게 번호를 정했다면 나는 이번에 그 3번만 조사하려면 세 번째로 조사하겠다. 이러면 얘는 우박이 맞은 거야, 안 맞은 거야? 안 맞은 게 되는 거야. 왜? 얘만 볼 거니까. 얘 안 맞은 거야. 옆에 거 맞았던 신경 쓰지 않습니다. 요거는 맞은 거야. 이게 맞은 겁니다. 얘 1번이니까 3번이 안 맞은 거니까 얘 안 맞은 거야. 그러니까 얘만 피해 유가가 되는 거야. 여기서는 1번 했다가, 여기 3번 했다가, 여기 4번 했다가 이러면 유가 타박률 100% 나와요. 그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과총, 동일 과총, 사과나 배는 동일 과총에서 동일한 번호 그 위치 요거를 가지고서 이제 그 유가 타박률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시험에
시험에 이제 이런 식으로 나와요. 자, 시험에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쉽게 주면 초창기 시험에 이렇게 나와요. 자, 조사 대상 주수가 300주일 때 유가 타박률을 조사를 하는데, 유가 타박률 조사하는데 조사된 주수가 300주예요. 이럴 때 최소로 필요한 표본 주수는 몇 주냐? 이렇게 시험에 나와요. 몇 주 필요해요? 3-7은 10주죠? 10주. 그 다음에 최소로 필요한 가지수는 몇 개냐? 가지수는 몇 개? 10 곱하기 동사나무 4가지니까 4하게 되면 40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최소로 필요한 유가수는 몇 개냐?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나와요. 이렇게 되면 이게 40이고 가지당 5개니까 가지가 아니라 200개의 유가가 필요하겠죠. 이런 거.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이제 이것만 가지고도 문제가 나온다는 거예요. 표본주가 몇 주인데, 그러면 표본주 몇 개 필요하냐? 유가 타박률 주수할 때 가지는 몇 개 필요하고 총 유가수는 몇 개 필요하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기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피해 유가하고 정상 유가를 조사를 하는데, 조사해봤더니 피해 유가가 40개예요. 우박에 맞은 게 40개입니다. 그에 비해서 우박에 안 맞은 게 총 200개 중에서 160개는 우박에 안 맞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자, 유가 타박률은 저 앞에 나오는 게 항상 분자로 갑니다. 얻어맞은 거니까 피해 유가수의 합이 분자로 가게 되고요. 피해 유가수의 합보라서 정상 유가수, 이게 바로 유가 타박률이죠. 그럼 이거 해보면 자, 40 플러스 160분의 40이니까 유가 타박률은 몇 퍼센트예요? 네? 몇 퍼센트? 20%? 200%니까 유가 타박률은 20%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5종 한정 특이하게 가입을 해갖고 우박 피해가 발생하면 유가 타박률을 조사하게 됩니다. 종합에 가입했으면 우박마다 우박 피해가 와도 유가 타박률 조사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요, 낙엽률 조사를 하게 됩니다. 자, 낙엽률을 역시 5종 한정 특이하게 가입은 낙엽은 사과, 배랑은 상관이 없고 감에 영향을 준다 했습니다. 그래서 5종 한정 특이하게 가입을 한 단감 떫은감입니다. 품목에 대해서 낙엽률을 조사하는데, 낙엽이 그 단감 떫은감에서 잎 자체가 중요한 의미를 띠는 것은 6월 1일부터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6월 1일 이전에 낙엽이 떨어졌다고 해서 낙엽을 조사하지 않습니다. 6월 1일 이후에 낙엽 피해가 발생해야 낙엽률을 조사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낙엽률 조사 방법은요, 유가 타박률 조사하는 방법이랑 거의 같습니다.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오른쪽 페이지를 보시면 역시 마찬가지로 조사 대상주 수를 기준으로 해서 품목별 표본주수표에 따라 가지고 표본주수를 산정하고 표본주 간격을 떼어 가지고 표본주를 정하고, 표본주에는 항상 뭘 묶어요? 리본을 묶고, 표본주의 동서남북 가지가 아니라 결과지죠. 결과지라고 하는 것은 그 열매가 달려있는 과지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결과지를 무작위로 정해가지고 그 결과지에 달려있는 착엽수와 낙엽수를 조사해서 낙엽률을 계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낙엽률은요, 이 낙엽률이니까 위로 분자로 올라오는 게 낙엽수죠. 낙엽수. 그래서 낙엽수 플러스 착엽수 분의 낙엽수, 이게 바로 낙엽률이에요. 그래서 낙엽률을 조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결과지라고 해요. 결과지는 이제 나무 그 열매가 달려 있는 나무들
결과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이제 올해 새로 나온 나무라는 뜻에서 신초라고도 하고 1년생 가지라고 하는데, 요렇게 이제 요렇게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뭐 감나무 이렇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있으면 이제 여기에 감이 여기 이제 이렇게 매달려 있는 감이 이렇게 생긴 사과인데, 하여튼 감이 달려 있는. 그러면 자, 이런 경우에 감과 수원에 그러면 태풍이 불었습니다. 강풍이 부는 거예요. 6월 1일 이후에. 그러면 태풍이나 강풍은 자, 오종환정의 태계한 탄감, 떫은감과 손입니다. 부산제에 맞죠. 그럼 태풍, 강풍이 불면 그러면 이제 감잎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떨어지게 됩니다. 얘가 휘둘리다가 이게 꼭지가 탁 끊어지는 거니까 끊어져가지고 여기 자국만 이렇게 남는 거죠. 그래서 이때 열매가 달려있는 결과지를 정해가지고, 이 열매 없는 거 말고 열매 있는 가지입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달려있는 낙엽수, 착엽수를 조사를 하는데, 낙엽수는 떨어져 있는 걸 조사하는 게 아니라 여기 낙엽이 떨어진 자리를 세는 거예요. 그럼 이 경우에 착엽수가 하나, 둘, 셋, 넷, 5개고 낙엽수는 하나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낙엽률을 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낙엽률을 산정을 해봤더니, 자, 낙엽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자, 이게 보니까 조사 대상 주수가 예를 들면 감과 수원에요. 조사 대상 주수가 500주였습니다. 500주. 그러면 이 조사 대상 주수 500주 있을 때 낙엽률 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낙엽률 조사를 할 때 필요한 최소 표본 주수는 몇 주예요? 아까 육아 타박률 조사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라 지금 같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5 더하기 7이니까 최소 표본주가 12주가 필요하죠. 최소. 그러면 자, 낙엽률 조사할 때 최소로 필요한 결과지수는 몇 개예요? 12 곱하기 4니까 48개의 결과지가 필요하죠. 요 48개 결과지에서 낙엽수하고 착엽수를 조사를 하는 거예요. 자, 낙엽수하고 착엽수를 조사했더니 낙엽수가 이 중에서 이 결과지에서 낙엽 떨어진 자리를 세는 건데, 낙엽수가 예를 들면 80개였습니다. 여기까지. 그 다음에 달려있는 게 착엽수가 예를 들면 320개였어요. 그러면 낙엽률이 얼마예요? 80 낙엽 올라가고 80 플러스 320이잖아요. 몇 퍼센트예요? 20%예요? 그럼 낙엽률은 이제 20%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낙엽률은 자, 단감, 떫은감, 과수원에 예를 들면 고산한세인 자, 태풍이 불면 낙엽이 떨어지겠죠. 자, 낙엽이 떨어지게 되면 지진이 흔들려요. 막 딱 흔들려요. 지진이 나면 낙엽이 떨어질까요? 안 떨어질까요? 잎이? 떨어지겠죠. 비가 엄청나게 많이 와요. 집중 후. 떨어져요? 떨어지죠. 화재. 불 나면 타버리거나 떨어지겠죠. 열을 받아가지고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낙엽 피해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단감이나 뜰방가수는요. 근데 낙엽률을 구하는데, 우리는 이 낙엽률 자체는 아무짝에도 쓸모없고요. 우리는 뭘 하려고 하냐면, 우리는 지금 피해율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낙엽률을 구한 다음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낙엽률이 아니라 낙엽으로 인한 보매사가 인정해 줄 수 있는 피해율을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낙엽으로 인해서 보매사가 인정해 줄 수 있는 피해율을 구하기 위해서 낙엽률을 먼저 구한 거예요. 낙엽 인정 피해율을 구하게 되는데요.
낙엽률 조사한 다음에 낙엽 변정 피해를 구하는데, 낙엽 변정 피해율은 공식이 요건 외워둬야 돼요. 그래서 1.0125 곱하기 낙엽률에서 마이너스 0.0014 곱하기 경과 일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낙엽 인정 피해율 공식입니다. 이때 이제 경과 일수라고 하는 것은, 경과 일수는요, 언제부터 우리가 낙엽이 의미가 있는 것은 6월 1일부터 했잖아요. 그래서 6월 1일부터 강풍이 부는 날, 지진이 발생한 날, 사고가 발생한 날까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강풍 피해가 강한과 수원에 6월 30일에 태풍이 불었습니다. 강풍이 불어가지고 낙엽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경과일수는 6월 1일부터니까 30일이 되겠죠. 그죠? 30일. 근데 이제 이렇게 날짜를 계산해서 알아서 해라 이렇게는 안 나오고, 시험에서는 그냥 이게 경과일수가 40일이다. 아예 시험에서 줘버려요. 이게 40일인가 90일인가, 예를 들면 뭐 8월 3일이면 며칠인가 이렇게 할까 봐가지고 아예 며칠 줍니다. 시험에서는 그냥 경과일수 얼마다 이렇게 줘요. 그럼 만약에 이때 이렇게 이제 지금 우리가 낙엽률을 20% 구했습니다. 그럼 이제 시험에서요, 이때 경과일수는 20일이다. 시험에서 자 낙엽 조사장주 수가 500주인데서 조사했더니 낙엽수가 80개, 착엽수가 310개다. 그래서 낙엽률 20%를 구했습니다. 그럼 이제 경과일수는 20일이다. 낙엽 인정 피해율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오면 이제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낙엽률이 20%니까 0.2를 곱하면 되는 거고, 20일이니까 그냥 20을 곱하면 되는 거잖아요. 얼마 나와요? 낙엽 인정 피해율이? 네? 0.1743. 그럼 17.43%가 낙엽 인정 피해율이 되는 거예요. 자, 낙엽으로 인해서 탄감, 떨림감이 피해를 보게 되는 걸로 이제 보험회사가 인정해준 비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낙엽 인정 피해율은 17.43%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식은 낙엽으로 인해서 피해가 100% 나는 게 아니라 1.0115니까 낙엽 하나당 100% 이상 단감에 영향을 주는, 감에 영향을 주는 것은 100%가 넘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큼 피해가 생기는데, 이건 뭐냐면, 이 피, 그냥 강풍이 안 불어도, 태풍이 안 불어도 자연 상태에서도 이 하루에 0.0014%씩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만큼은 자연 낙엽률입니다. 자연 낙엽률만큼은 이 중에서 빼주는 거죠. 빼주는 이런 식으로 공식이 지금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낙엽 인정 피해율을 구하기 위해서는 낙엽률을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낙엽률을 조사를 했고요. 자, 이제 또 세 번째 뭘 조사하면 나무 피해를 확인합니다. 추가 조사로서 나무 피해를 조사하는데, 이 나무 피해는 5종 한정 특약이 아니라 종합에 가입을 했던 5종 한정 특약에 가입했던 각 피해 사실 확인 조사 나갈 때마다 다 고사주수하고 수학불능주수를 종합이든 5종이든 다 조사를 해요. 피해 사실 확인 조사 나갔을 때 그때 이걸 확인합니다. 그래서 나무 피해를 먼저 고사나무를 확인합니다. 피해 사실 확인 조사 나갔을 때, 그래서 품종별, 재배방식, 수령별로 고사주수를 조사를 하게 됩니다. 12번에 보면, 우리 고사주수라고 하는 것은 보상하는 채로 고사한 거죠. 따라서 12번에 보면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만약에 죽은 게 있다. 고사주수 되면 이것은 고사주수가 아니라 미보상주수로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학불능 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피해 사실 확인 조사 나가면 수학불능 주수가 있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역시 품종별, 재방식, 수령별로 수학불능 주수를 조사를 하는데, 역시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수학불능 상태가 되면 그것은 수학불능이 아니라 미보상 주수로 잡는 거예요.
이렇게 나무를 조사하고요. 그래서 종합에 가입을 했던, 5종에 가입을 했던 고사나무하고요, 수학불량나무를 확인합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자, 5종 한정 특약에 가입했을 때는 위에 있는 고사나무 수학불량주소 확인 말고 별도로 나무에 대해서 별도 조사가 있습니다. 5종 한정 특약에 가입했을 때는 별도로 고사나무에 이 나무가 해당되느냐, 수학불량주소에 해당되느냐와 상관없이 나무의 상태만 보고요. 보고서 유실, 도복, 매몰, 절단 2분의 1, 소실 2분의 1, 그 다음에 침수 피해를 입은 주소, 이걸 별도로 조사합니다. 그러니까 자, 유실은 뭐예요? 유실은 이제 떠내려가는 건데, 보통 이제 의무방 그 약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원래 있던 자리에서 움직임이 옮겼었으면 그게 유실이라고 합니다. 원래 나무가 심어진 장소에서 이동했으면 이게 유실이라고 합니다. 죽는 거예요. 도복, 쓰러짐이 죽는 겁니다. 고사되게 되죠. 매몰, 지진에 의해서 이 땅이 갈라져가지고 매몰돼 버리면 죽어요. 절단 2분의 1. 나무가 2분의 1 부러집니다. 얘 죽어요, 안 죽어요? 얘는 안 죽어요. 2분의 1이면 엄청 큰 골병이 들어가지고 중상을 입은 거예요. 얘는 수학 불능이 됩니다. 나무가 죽으려면 절단 3분의 2 이상이 되면 죽습니다. 소실도 마찬가지예요. 불에 2분의 1 타면요, 얘는 죽진 않고 중환자예요. 수학 불능입니다. 소실 3분의 2가 되면 나무가 죽어버려요. 단계. 그 다음에 이제 침수 피해를 입은 주소, 이런 것들을 별도로 파악을 합니다. 이건 어떤 경우냐면 5종 한정 특약에 가입했을 때 고사주소, 수학불능주소 조사하는 거 말고 별도로 이런 상태에 있는 나무들을 조사를 한다는 거예요. 얘가 고사했던 수학불능이든 따지지 말고 이 상태만 보고, 유실 상태, 도복 상태, 명월 상태, 이 상태만 보고서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하는 거예요. 이번에 그런 말 나오죠. 해당 나무는 고사주소나 수학불능주소에 포함되느냐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해당되든 말든 그런 거 따지지 말고 나무의 상태만 기준으로 별도로 조사를 하는 거예요. 조사를 하는데 이때 침수가 포인트인데요. 침수가 포인트인데, 이때 침수는 침수 주수를 이제 여기다 쌀아야 되는 건데, 침수 주수는 그 박스 제일 밑에 보면요. 제일 밑에 거기 박스에 보면 침수 주수는 침수 피해를 입은 주수에다가 과실 침수율을 곱한 게 침주수입니다. 침수 피해를 집중호우에 의해서 침수 피해를 입었는데 거기다가 과실 침수율을 곱한 게 바로 침주수예요. 그러면 이걸 이해하려면 일단 자 보겠습니다. 5종 한정 특약의 경우에는, 자 5종 한정 특약은 나무 피해를 구할 때 어떻게 하냐면 실제 결과 주소를 가지고서 이게 유실, 도복, 매몰, 절단 2분의 1 플러스 소실 2분의 1 플러스 침수수가 돼요. 침수수. 그래서 침수수가 들어가요. 침수 피주수가 아니라 침수주수가 들어가요. 이 침수주수는 침수 피해를 입은 주소에다가 과실 침수율을 곱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과실 침수율은 어떻게 구하느냐면 그 박스를 보시게 되면요. 자, 표본주 과실 침수율을 알기 위한 표본주는 품종별, 재배 방식별, 수량별로 침수 피해를 입은 나무 중에서 가장 평균적인 나무 한 주 이상을 그 표본주로 산정을 하게 됩니다. 한 주 이상이니까 실제로 몇 주 조사하겠어요? 한 주겠죠. 가장 평균적으로 피해를 입은 한 주 이상을 한 주를 선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 주 표본주의 침수된 착과수와 전체 착과수를 조사를 하는 거예요. 전체 착과수는
침수된 착과수 플러스 미침수된 착과수 하면 그게 바로 전체 착과수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이런 얘기입니다. 자, 산이 이렇게 있게 되고요. 뭐 여기서 평지에서부터 뭐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지금 뭐 나무가 심어져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비스듬히 있는 상태에서 이제 사과나무가 이렇게 지금 뭐 이렇게 심어져 있는 거예요. 비가 많이 와가 집중호우가 와가지고요. 집중호우가 와가지고 물이 어디까지 찼냐면 여기까지 찼다는 거예요. 물이. 그래서 이 고지대에 있는 거는 침수가 안 됐고요. 저지대에 있는 나무는 이제 물에 잠긴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침수가 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침수된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침수가 됐는데 이 중에서 얘는 완전히 잠겨버렸고 얘는 살짝만 조금만 잠긴 거예요. 이 중에서 가장 평균적으로 침수된 게 어떤 거예요? 얘가 평균적이죠. 평균입니다. 그러면 얘를 기준으로 보게 되면 여기도 가지가 있을 거고 여기도 가지가 있을 건데 여기에 과일이 달려 있을 거고요. 이 침수된 데도 과일이 달려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걸 가장 평균적인 나무 한 나무를 선택해가지고 이 중에서 물에 잠긴 거 침수된 착과수를 세보니까 예를 들면 이게 30개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침수 안 되는 위에 물에 안 잠겼던 게 예를 들면 이가 위쪽으로 세보니까 이게 70개예요. 70개입니다. 그러면 이 표본 과실 침수율은 전체 착과수니까 침수된 거 30, 침수 안 된 거 70분의 침수율이니까 침수된 거 30개 올라오는 거니까 과실 침수율은 얼마예요? 30%가 과실 침수율이에요. 그러면 지금 침수된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했다면 요걸 이제 이 10주에다가 침수율인 0.3을 곱하게 되면 3주가 침수수가 되는 거예요. 이건 왜 이렇게 하냐면 그 피해를 본 게 한 주를 기준으로 하려고 하는 한 주를 기준으로. 그러니까 한 주가 통째로 그냥 피해 입은 걸로 계산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침수수를 올리는 겁니다. 이렇게 계산해가지고 침수수를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종 한정 특이하게 가입해서 나무 피해는 경우는요, 이렇게 나무 피해를 구해요.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역시 마찬가지로 자, 시험에서 실제 결과 주수가 예를 들면 300주일 때요. 나무 피해 발생한 나무 피해를 조사했더니 유실된 게 10주, 그 다음에 매몰된 게 4주, 그 다음에 토복된 게 10주, 그 다음에 절단 2분의 1 된 게 20주, 소실, 불에 타버린 거 2분의 1이 4주가 있게 되고요. 4주. 그 다음에 침수 피해를 본 게 30주가 있습니다. 그러면 좀 전에 과실 침수율을 구했을 때 얼마였죠? 좀 전에 과실 침수율 0.3이었죠? 과실 침수율이 30%일 때 자, 나무 피해를 구해보세요. 나무 피해 얼마 나와요? 300주 중에서 자, 유실 10 플러스 4 플러스 10 플러스 20 플러스 4 플러스 30 침수 피해다가 곱하기 과실 침수율 0.3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러면 나무 피해율이 얼마예요? 19%? 19% 맞아요?
이런 식으로 19%에서 여기가 포인트인 겁니다. 시험은 여기를 가지고 내게 될 거예요. 출제를 한다면. 이건 너무 간단하니까. 그래서 요거를 시험에 나올 피해율이 5종 한 장에서 나올 피해율이 나오면 요걸 이용하는 문제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실 침수율 구해가지고 침수수 산정하는 거.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거. 시험에 나오면 이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면 미보상 비율을 확인합니다. 어떤 조사를 하든 미보상 비율은 다 확인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가 적과 전의 상황입니다. 적과 전의 상황. 자, 여기까지 보고요. 그러면 이제 적과 전 상황에 대해서 봤는데요. 자, 우리가 착화감소 보험금을 이제 적과 전 상황을 한번 했으니까 착화감소 보험금 계산하는 걸 전체를 한번 보고 그 착화감소 보험금 산정하는 걸 한번 예를 들어 가지고 보험금을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잠시 쉬었다 봅니다.